네, 자 이제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시장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머니스터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무사히 잘 지나갔고 금통위에서 깜짝 금리 인하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불어넣었었는데요. 코스피도 1980선 위로 훌쩍 다시 올라왔습니다. 2000선을 향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기관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630선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수급적인 측면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미국에 흔들리는 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좋게 되면은 이제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지수에는 악영향을 미쳤고 오히려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이벤트가 있었죠. 옵션 만기, 쿼드러플 리칭데이에서 매수 차익 잔고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충격이 우려가 됐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이후에 모든 이벤트가 이제 소멸된 후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줬었던 저는 투신발 매도가 조금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식형 펀드로 오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 유입이 좀 들어왔거든요. 물론 2000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또 그렇게 유입이 된 것이겠지만 앞으로 투신발 매도에 의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 가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방송이나 엔터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코스닥 시장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주도적인 이제 섹터군이나 업종군,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군이 없어요.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모바일 게임주 혹은 제약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빠른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결국은 종목 선별에 중요성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들이 하나씩 소멸이 되면서 다시 수급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 매수에 이어서 투신권 중심으로 매도폭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시장의 중심선이 1950에서 2000선 부근으로 올라온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익도 아직 믿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펀더멘탈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간단하게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징 업종들 중심으로도 살펴보면 제약사들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랭킹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탄력이 계속 제약주들 중심으로 유지될까요? 특히나 또 그중에서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는 종목도 네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징적으로 제약주가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수출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R&D의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 제약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글로벌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제약주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두 번째는 신약인데 글로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국내 제약 시장 같은 경우 매년 1~2%밖에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 시장인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매년 15에서 20% 정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제약 시장은 2017년까지 약 1,3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모멘텀을 갖춘 이제 제약업체를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신약 같은 경우 기대감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임상 3상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시판 그리고 판매망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지 초기 성과는 어떤지까지 확인이 되어야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동아 ST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부분의 미국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체 개발한 항생제죠. 시백스트로가 작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기존에 나왔던 항생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내성이 있는데 이건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항생제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동아 ST 하면 역시 유명한 바카스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 ST처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은 제약주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시각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과 차이점 뭐냐? 미국과 유럽의 지금 제약주들은 신약보다는 주로 이제 M&A를 기점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M&A도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업력을 넓혀가는 그런 문어발식 M&A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제약주는 이런 거 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뭐 순환매 아니면 뭐 시장의 단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의 상승이라면 결국은 뭐 종목군들이 요약될 수밖에 없게 축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축약되는 종목의 피킹 아이디어는 조금 전에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진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한미약품과 동아ST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급등하는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면서 한미약품을 또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또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그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그로 인해서 통신업종들도 골고루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통신주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뭐 통신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지배구조 관련해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유선방송 업체인 CNM을 뭐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뭐 공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이렇게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동통신 시간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멘텀을 찾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의 이익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익의 안정성이 좀 확보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통법 이후에 보조금 축소라든지 출고가 인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는 가격보다는 이제 요금제라든지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익이 크게 개선된다라고 보긴 어려워도 적어도 이익의 가시성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통신주의 성장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앞으로 핀테크나 사물인터넷 부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플랫폼 핀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페이나 페이나우 등 간편결제 시장 그리고 전자지갑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게 되면은 대량 트래픽 발생이 불가피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그 서버 충족을 통신주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경기 방어주가 아닌 성장주로서 물론 매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신 3사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SK텔레콤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유망 업종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역시 뭐 미국의 FOMC 회의가 가장 큰 모멘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 뭐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문구를 유지하는지 수정하는지 여부.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후에 이제 앨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수급이겠죠. 외국인 투자자의 이제 현물과 선물, 동반 순매수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관점인데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 없이는 절대 국내 시장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를 판단할 때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는 인터플렉스 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국내 대표적인 FPCB 업체죠. 그래서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로 상반기에 가동률이 회복될 것 같고 이제 멕시코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해외 주력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 현 시점에서 우상향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늠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역시나 수급에 주목하면서 인터플렉스에 대한 관심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